김문수 인사청문회가 8월 20일 이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 폭거를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 이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진짜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이념의 불균형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난세 영모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의 삶의 궤적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조리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부패와 비리에 썩어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김문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될 때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질문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좌파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김문수의 부적격을 보게 되면 진짜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김문수 TV에서 5억여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좌파들은 이 매출이 극우 반노동 발언을 통해서 얻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김문수는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헌법상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정당한 소득 활동이었습니다. 유튜브 수입은 그가 제공했던 콘텐츠에 대한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산물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문수 TV는 사실상 김문수는 출연자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의 편집, 촬영, 업로드 등 채널 운영 전반에 걸쳐서 그 과정은 실제 다른 운영자가 맡아 했습니다. 따라서 채널 운영 수입의 대부분은 그 PD에게 돌아갔습니다. 김문수는 회당 10만 원의 출연료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김문수 TV에서 4년간 5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좌파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을 쏟아내고 마구 물어뜯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좌파 유튜버들은 수십억대 수입을 올리는 채널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특히 김원준은 적어도 100억대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과 5억 김문수 TV는 극우 방송이라고 비난받아야 하고 100억대 김어준은 최악의 극자, 구라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될 때 정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공격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김어준, 주진우, 김재동 등 극자 나팔수들의 반국가적 실상들을 분석해서 방어 논리로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김어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극자 유튜브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충정로 상가의 5층짜리 건물을 73억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목적이 김어준의 딴지 그룹의 사옥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개 유튜버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기에 사옥까지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좌파 이념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대한민국은 심각한 추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 근간을 흔들었던
김어준, 주진우, 김재동 등 이 거짓 선동 사례를 집중 폭로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파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해 나가야 합니다. 알베르 까미는 모든 것은 의식에서 시작되고 모든 가치는 의식을 통해서 탄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는 좌파와 우파의 이념과 가치관이 격돌하는 의식의 충돌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일당백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국민의힘 나리들은 보신주의, 기회주의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전혀 싸울 줄 모릅니다. 오직 혼자서 맞짱 떠서 좌파를 작살내야 합니다. 2014년 5월 김어준은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악랄한 음모론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침몰시키는 반국가적 발언입니다. 이런 해악들을 단죄하지 못한 그 결과가 오늘날 좌파 개판의 나라로 추락해버렸다는 것도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극자 주진우 언행에도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 세력은 청산 대상이었습니다. 2018년 7월 보수 정권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적폐의 근원이다. 이들 보수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고 주진우가 말했습니다. 이런 선동은 보수 인사 2,000여 명을 수사하게 되었고 200여 명을 구속시키는 반인륜적 사태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자의 종합악동 김재동도 있습니다. 그는 최악의 요설꾼입니다. 2008년 5월 김재동은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의 주범이라는 선동으로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에서 과거 김문수는 불법 노동 행위에 대해서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좌파 진영은 물고 뜯고 난리들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김문수가 주장한 것은 노동운동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불법 노동 행위에 대해서만 법치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것을 반노동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반기업 정서를 증폭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 노동 정의에 대해서 손해배상 제도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민노총의 불법 행위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17세기 이후에 폭발적인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류가 자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자유론에서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해악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는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게 되면 불법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천명해야 합니다. 집단에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집단으로 벌이는 행동에는 죄의식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집단 심리를 이용해서 좌파의 이중성, 부조리, 불공정 등을 동원합니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철저하게 실천한 정권이었습니다.
이제 좌파들의 이중성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청문회에서 강력한 노이즈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강한 지도자 상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소신 그리고 삶의 철학을 강단 있게 후퇴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과거 청문회에서 우파들은 협치를 논했고 상생을 말했고 그리고 사과하는 연약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 실패였습니다. 그 결과 저런 악마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인간의 본성, 시장 경제에 기반하고 있고 좌파의 가치는 반인륜적이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당당해야 하고 더 강해야 합니다. 강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파 이념은 정의의 실천입니다. 보수는 대한민국 고도 성장의 주체였다는 점, 향후 번영을 이끌게 될 주인공이라는 점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긍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자신감의 바탕에는 김문수의 청렴한 삶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문재인의 부패 비리를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김문수가 보수 우파가 탁월함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전 국민에게 그들의 부패상, 타락상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서우성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